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돈이 흘러가는 진짜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이 돈에 대한 소재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다큐 뭐 등등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경제라는 메커니즘이 결국 돈이라는 이 돈의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돈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모르는 바는 없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이 돈이라는 것은 생활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재테크 그리고 이른바 투자라는 전략을 통해 이윤과 손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물교환의 가치를 가진 그 무엇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는 건실한 재테크라는 것은 사실 매우 시장에서 편파적이면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한 오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기 쉽지만 사실상 재테크로 인해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를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이것은 카지노의 바카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카라의 몇 번의 승리, 이게 마치 영원한 수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몇 번의 승리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부러워하고 존경을 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의 모든 재테크들은 결국 계속 투자하게 되면 제로섬 게임에 가까울 뿐입니다. 종국에 가서 매수 매도의 거래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잦아지게 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일종의 헝거 게임의 룰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테크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은 결국 경제와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핵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맹목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밝거나 양지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것이 얼마나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조작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부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 직역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제 위기,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를 뭐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시중에 풀려 있는 화폐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주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화폐에 모든 중점을 두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계속 자극되는 한 영원 불변하는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자극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시간과 인생을 바로 돈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의 이미지, 이 돈에 대한 생긴 그대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마시고 돈의 형태를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바꿔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올가매는 수갑 같은 이미지로 말이죠. 따지고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신념, 꿈, 철학,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돈이고 돈과 경제를 이들이 깊이 연관시키는 이유도 돈을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내면의 것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경제와 교묘히 연결시켜 사람들이 영혼 없이 그 위기 속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비처럼 이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돈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었겠죠. 그만큼 열망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이렇게 돈의 욕망을 통해서 왜곡되어진 자유를 일부러 이들이 자유라고 잘못되게 세뇌시킨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그렇게 왜곡되어진 자유를 가장 유용한 좀비노예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돈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얼마나 우리가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또한 그것을 만족하면서 쓰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돈은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 이해하시기가 어렵다면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의 인기를 우리가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연예인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이 연예인은 유명해지고 또한 공인이 됩니다. 그렇게 공인이 될수록 결국 모든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게 되고 그 사람은 그 눈을 통해서 그 눈의 감시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많은 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엄청난 돈들이 내 호주머니에서 부풀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을 오히려 빼앗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디어에 현재 등장하고 있는 그 유명한 부자들은 왜 돈이 많을수록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저 권력자들이 만든 돈이라는 욕망과 매력에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유명한 부자들과 큰손들을 자꾸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고 그걸 통해서 돈이라는 가치 또한 그 매력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디어에서 현재 비춰지고 있는 유대 자금을 받고 움직이는 유대계 마스코트들의 말과 책에 여러분들은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벌수록 자신의 자유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 또한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드라마나 미디어에서처럼 매일 폼나게 자유로운 것처럼 사는 삶은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고 어느덧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리고 올라가서 그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이미 내려올 수도 없는 이 끝없는 완주에 부딪히고 그 일, 지금 저질러 놓은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통해서 저들이 노동을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없이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이 돈이라는 목적성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분명 돈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분명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에 대한 매력적인 것, 장점,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 노출시킵니다. 이제부터 이 돈에 대한 미디어에서 끝없이 장점만 노출했던 돈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 듣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금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의 은행 잔액이 올해 뭐 몇 조 달러 늘었다 혹은 작년에 몇 조 달러였던 은행의 잔액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몇 조 달러를 초과했다 뭐 넘겼다 등등의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은행 잔액은 1년에 대략 1조 달러 정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2조 달러나 늘어나 버렸고 또한 지난 4월에는 1년 동안 늘어야 할 예금의 잔액이 실제로 불과 1분기 만에 늘어나 버리는 현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예금이 급증한 것인가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쯤 주류 미디어에서는 이것을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소비와 투자 위축 현상에 따른 예금 쏠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날조되고 틀린 말이며 거짓말입니다. 이 현상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멍청이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가 오고 그로 인한 투자 소비가 위축돼서 예금으로 그것을 모두 예치시켰다고 한들 지금처럼 천문학적인 화폐 팽창에 따른 그런 부채 현상을 우린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농담조로 시중에 풀린 모든 돈을 우리가 몽땅 끌어모은다고 해도 지금처럼 조를 넘어서 경단위의 화폐 팽창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사실 소비 위축에 따른 예금 예치 현상은 현재 통화 팽창 속도에 비하면 엄발의 오줌 누기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은행의 예금이 급증했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소비 위축을 핑계로 어떤 놈이 돈을 물쓰듯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현재 예금되어 있는 돈을 그 예금률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발권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 거죠. 한마디로 예금을 빙자한 은행의 자금은 사실 오래 그러니까 묵혀둔 돈들이 아니라 모두 은행에서 지금도 따끈따끈하게 발행하고 있는 햅쌀 같은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시피 소비 위축, 경제 위기, 금리 인상 이딴 개소리를 짓거릴 만한 그러한 입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앙은행은 말이죠. 왜? 지금도 계속해서 통화를 팽창시키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분명히 돈의 어두운 진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돈이 만들어낸 허구성이죠. 쉽게 말해서 은행의 예금이 늘어났다라는 현상은 결국 그 많은 유동 자산들이 도대체 어떻게 은행에 들어올 수 있었냐라는 의문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만 보더라도 초이노믹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돈들이 그 유동 자산들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버렸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붕괴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사상 최대로 현재 소비가 위축되고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개인 부채는 어떻습니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성이 사라져버린 글로벌 경제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유보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화랑기 때보다 더 많은 돈들을 예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러한 돈의 경색 흐름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은행에서 이 묶여버린 부동자금들을 더 이상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빚 상환 정도가 다죠. 그것도 사람들이 이미 포기하는 상황이 접어들고 있고요. 즉 실제로 돈이 말라버린 상황. 그럼 이 상황에서 돈을 새롭게 찍어내야 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발 소비 위축. 이러한 핑계로 이들은 마음 놓고 미친 듯이 돈을 이 상황에서 더 발행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발권을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돈은 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풀어도 돈은 시중에 돌지가 않고 부채만 반대로 잔뜩 늘어나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갚아야 될 돈이 시중에서 사라지게 되면 또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 은행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 다시 부채를 양산시키게 되고 사람들은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은행이 또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화폐 팽창을 만든 거죠. 그렇게 찍어낸 돈들은 결국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뿌린 돈들은 여전히 돈은 돌지 않고 있는데 발행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만 미친 듯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돈을 억지로 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규제 완화를 외칩니다. 그렇게 멋대로 또다시 엄청난 돈을 발행하죠. 그럼 사람들은 다시 그 돈을 통해서 또 빚을 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이 부채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금이라고 버젓이 은행에 있는 저 더러운 돈들은 결국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나 쌈짓돈에서 소비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만든 돈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돈들은 모두 현재 부동자금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은행 스스로가 예금률이 늘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만든 가짜 통화 발행이고 주류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의 예금 증가라는 정보는 완전히 날조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이렇게 흘러갔었고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여전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빅뱅처럼 말이죠. 이 부동자금으로 걷어들일 수 없는 화폐를 다시 유동성 자금을 새로 찍어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 저 뻔뻔한 짓거리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종이돈에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또 왜 글로벌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게 되신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매우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주식,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들이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사고 팔고 팔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자산 단 한 푼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팔아제낄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나중에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 것,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마음대로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에서 주식을 구해서 계약을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구매 상환 날짜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나 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행위만 보더라도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것을 발행하고 또한 투자하고 또한 판매하고 이런 행위가 돈을 거짓돈으로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과 투자라는 민낯입니다. 말이 좋아서 뭐 투자고 재테크지, 이렇게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에서 과연 승리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불평등함, 불합리함을 주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분석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이 말과 함께 투자 재테크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장난질까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물량에 따라서 그 가격의 가치가 변동이 되죠. 물량이 많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자본시장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받으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도 크게는 자본시장에서 단순히 하나의 거래를 하는 물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본시장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가치가 붙고 또 미리 팔아버릴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을 가진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기짓거리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깨달을 때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청과시장에서 과일을 거래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가을에 사과가 열릴 거니까 미리 내가 줄 사과값을 지불을 해 주십시오. 그럼 어느 미친놈이 사과를 사주겠습니까? 사과를 가져와서 돈과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놈들이 만들어낸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버젓이, 그것도 사람들을 대놓고 눈앞에서 속여가면서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동산에 묶인 자금은 현재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부동성 자금을 대체하겠다라는 있지도 않은 돈 지금도 막 찍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경제에 선반영하고 주식에도 그것이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까지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부채 미친 듯이 부풀리고 있죠.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떤 새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돈을 부풀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치를 계속해서 불어넣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가 금과 대치해서 여전히 가치를 잃지 않고 불변할 것이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아직까지도 저런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화폐 가치를 유지시키고 있느냐? 자, 이것은 분명히 화폐를 소각해야지만 화폐 가치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내는 행위도 이와 같죠. 물론 그렇게 해도 돈은 안 들어오고 거짓부렁이 같은 쇼만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은행이 쉴 새 없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돈들이 다행히 여러분들 사이에 가게 되면 뭐 물가가 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임금도 오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노동력도 오를 것이고 그만큼 물가도 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올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 은행이 지금도 쉴 새 없이 발행하는 화폐는 결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많은 은행의 돈들을 현재 처리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그 돈을 처리해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국채로 이것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일부러 다량의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과도한 국채를 만들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물가를 올려야 되니까. 경제를 조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는 채무 부담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도한 세금, 과징세를 올리게 됩니다. 즉 은행이 돈을 발권하면 할수록, 풀면 풀수록 정부는 점점 가난해지게 되고 국민들의 세금은 그만큼 과중하게 매겨집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국가의 경제를 화폐로 통제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은행의 화폐를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문제는 사기업인 중앙은행인데 이 사기업인 중앙은행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때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화폐를 풀고 거둬들이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직 적정선에서 그 화폐 양을 조율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 화폐의 조절을 위해서 이들은 사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결코 중앙은행의 요구를 거절해서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국가의 모든 경제적인 이권 또한 화폐 권한은 정부가 아닌 화폐를 직접 발권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정부는 그냥 중앙은행과 국가 경제에서 이 화폐에 대한 화폐 유동성 양을 스스로 사들이고 팔면서 조율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서민들은 중앙은행이 바라는 금리의 요구대로 빚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고 정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의 충당을 위해서 과도한 징세를 물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중고를 서민들은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돈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돈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아주 손쉽게 억제할 수 있는 수갑으로 만들었음을 먼저 깨닫고 이걸 직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는 저들이 만들어낸 돈의 시스템에서 이 돈을 통제할 권한과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이 돈은 통제하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마치 사우론이 반지를 통제하듯이 돈을 통제하는 권력자가 현재 돈을 통해서 모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돈들은 절대 반지처럼 우리에게 욕망의 수갑을 채우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꿈을 접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생활 곳곳 깊은 곳을 이들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돈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현재 돈을 통제하고 있는 자들은 일부러 돈을 풀어서 그 돈들을 우리의 손에 쥐어줍니다. 마치 네 것인 양.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들을 부동자산에 투자하게 만들죠. 그리고 때가 되면 경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과 또한 많은 빚을 통해서 언제든 다시 빼앗아 가면 그만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은행이라는 곳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그 돈들은 항상 은행에 그득그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지노의 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카지노 칩은 땄으면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카지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은행이 발행한 돈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 말뜻은 정부와 은행의 카르텔적 감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각종 이중 과세와 과징금을 통해서 서민들의 마른 오징어를 그런 식으로 비틀어 짭니다. 물론 꼼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모두 찾아서 컨테이너 박스나 창고에 넣어버리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다가올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화폐 탄생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권력자들이 그동안 화폐를 발권하면서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종이화폐 그 자체는 사용하기가 매우 용이하지만 현찰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엄청난 오류. 그리고 돈을 회수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린다라는 오류. 그 때문에 끝없이 돈을 새로 발권해야 된다라는 오류. 때문에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뿌린 화폐를 영원히 자신들이 만들어낸 은행 안에서 돌고 돌게 가둬버리는 시스템을 과거부터 매우 원했던 것이고, 만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일부러 과도한 화폐를 발권해서 가치를 훼손시킬 일도, 반대로 돈을 어렵게 걷어들여 가치를 유지시킬 필요도 없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돈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경제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의 가치를 자신들 스스로 붕괴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화폐 팽창에 따른 전쟁과 경제 위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이 현상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현재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연관지어서 눈치채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화폐 팽창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또 하나의 돈의 지저분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를 계속해서 퇴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를 퇴색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은 끝없이 일하게 될 것이고 또 일하고 또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화폐 가치를 계속 하락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일을 할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노동 착취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혜택을 계속 누리고 또한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산의 가치를 돈을 풀어서 일부러 저들은 하락시킵니다. 그렇게 일부러 부채도 만들고 빚더미도 만들고 일부러 부동산 투자에 규제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자금 경색을 만들고 유동성 함정에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읽어놓은 공든탑을 그렇게 무너뜨려서 다시 그 공든탑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함과 불평함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을 이들은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라는 것은 쉼없이 멈춤없이 계속적으로 밤낮으로 성장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배고파야 되며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헐값의 인력을 사들일 수 있도록 계속 편의를 줘야 되고 피라미드처럼 고대 기술력에 따른 새로운 문명의 발전이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야지만 그들은 경제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돈에 의하여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항상 올라갈 수 없는 계층의 사다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지금의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가 상대적 박탈감, 두 번째가 경쟁심, 세 번째가 적자 생존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세 가지의 욕망을 표출시킴으로 인해 자신들이 만든 돈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만능의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미디어, 드라마, 주요 언론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돈은 진리고 만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 역시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돈의 욕망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늘 한번 보거나 한번 크게 웃거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할 시간도 없이 이미 돈에 의해 만들어진 목표에 세뇌되어서 그것에 의하여 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한 번만 일어난다 그러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우연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번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 그것은 바로 현금의 유동 건전성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중은행의 요구 불이행 예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올 초만 보더라도 89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들이 현재 불이행 예금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의 이동 현상은 예금이나 적금 같은 유동성이 어려운 돈들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려고 할 때 언제든 바로 현금을 투자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자신들의 이러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아야만 할 때 돈을 이렇게 예치시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일까는 제가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엄청난 부채 폭탄이 장전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게 한번 빵 터져버리면은 우리나라 뭐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으로 터져 나갈 거다. 거의 핵폭발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전에 준비하시는 게 전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 현재 처해 있다. 그럼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금리도 계속해서 뭐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뭐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안전자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예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예금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국채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짧게는 4년, 아니 그 5년, 솔직히 언제 다시 반등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시대가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자들이 국채에 현재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수익을 생각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전자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포지션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우리같이 뭐 간단하게 빠른 투자를 원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장기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금과 국채 포트폴리오 비율을 잘 배분해서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뭐 말하기는 싫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희한하게 안전자산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예치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가격이 꿈틀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의 회장님이거나 혹은 강심장이거나 아니면 다시 태어날 놈 아니면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그러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큰 손들의 자금이 왜 안전자산에 그렇게 주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 흐름이 더 이상 예전처럼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쇼크 웨이브를 통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IMF처럼 고성장 기반의 단기적인 경기 침체 사이클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역시도 여기저기에서 뭐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 꿈틀대는 것 아니냐, 바닥이 다져졌다 등등의 뭐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잡한 정보 볼 것 없이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이 거래량을 보면 대부분 유주택자들과 허위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뉴스만 좀만 뒤져봐도 금방 나오죠. 상가, 빌라, 아파트 거래량 박살.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튼 방송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은 이 돈의 어두운 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슬프게도 서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일확천금을 노리던 황금기의 시대는 점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은 너무 많은 미래를, 그러니까 투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너무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오지도 않을 망상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기적을 감사하고 또한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돈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